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도리랑 공원 산책에 갔는데 사슴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슴이 한데 모여 있고 거기에 엄마 아빠가 없는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슴 보는 일이 그렇게 뭐 희귀한 일은 아닌데 엄마 아빠 없이 아기 사슴들만 이렇게 있는 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보고선도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도리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도 굳이 돌아가지 않고 한번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제가 최근에 도리가 좀 공격성이 없어지고 순해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몇 번 올렸잖아요. 그래서 도리가 크게 공격 안 할 것도 같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같이 가봤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도리가 한 요 정도의 반응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죠. 줄을 심하게 잡아당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서 얘도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리도. 그래도 보통 이 정도 걔가 반응을 하면 진작에 사슴이 도망갔어야 되는데 얘도 꽤 오래 버텼더라고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아기 사슴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쪽에는 5마리의 사슴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할까. 도리도 그렇고 사슴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봤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라는 학자가 철학자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우주가 가던 길을 바꾸지 않는다고. 저는 사실 이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 슬프고 화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산책을 나가잖아요. 동네 산책을 나가면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내가 슬프다고 해서 막 찌그러져 있고 이러질 않거든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거가 더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 모르겠어요. 이날 도리가 사슴을 보고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진짜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놨구나. 진돗개도 리트리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자연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냥 보는 거라고, 두고 보는 거라고. 근데 도리도 이제 자연을 두고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줄이고 책을 좀 더 많이 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좋은 책들 많이 읽었죠. 사실 여기 미국에서 중고등학생 필독서 있잖아요.
그거 추천도서 읽으면 어느 정도 이상은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책이 앵무새 죽이기였어요. 그 투키러 마킹버드라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크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독일인의 사랑을 너무 재밌게 읽고 막 추천을 해줬는데 애들이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땐 좀 별로더라고요.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냥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그 애기 낳고 엄마가 돼서 읽으니까 또 되게 슬픈 얘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앵무새 죽이기도 제가 미국에 와서 흑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이도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육아서도 많이 읽고 직접 써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웬만한 육아서보다 앵무새 죽이기 한 권 읽는 게 훨씬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그러니까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6살 난 꼬마 아이예요. 얘가 서술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의 시선을 작가가 쓴다라는 건 이거를 통해서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지금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이의 눈으로 봐도 다 아는 정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세상 속에 불의가 만연한데 혼자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정의가 막 승리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질 걸 알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이 한 걸음이 나중에는 커다란 도약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아무튼 이 아빠는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정의에 대한 꿋꿋하게 걸어 나가요. 아이들이 그런 아빠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또 존경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을 해요. 왜냐면 이 아빠가 변호사인데 누명을 쓴 흑인을 변론을 해줘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진실이 뭐 어떻든지 간에 누구나 다 흑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백인 편을 들잖아요. 백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흑인 편을 드니까 동네에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정말 멋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써 내려가는 멘트예요.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가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은 미국인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이 아버지가 미국의 가치와 양심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모두가 망가져 있더라도 이렇게 괜찮고 양심적인 사람 한 명, 이 한 사람이 정의와 신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뿐만이 아니라 태도가 또 되게 좋아요. 자기를 되게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엄청난 인격이죠. 그리고 자기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칭찬해 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불의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앵무새 죽이기는. 여기서 앵무새가 나타나는 게 그 흑인들이에요.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 뭐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책장이 줄어들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 되게 아쉬워하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할 얘기도 많아. 인물 한 명 한 명 너무 우리한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어서 얘기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뭔가 책을 좀 읽고 싶은데 뭐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또 쓰레기통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냄새도 심하고 파리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매주 쓰레기 수거차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 그때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 금방 마르기도 하고. 근데 그냥 물 청소하는 것보다는 세제 있잖아. 다 쓴 세제라든지 샴푸통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를 헹궈서 그 물을 사용해가지고 청소를 하면 좀 더 깨끗해지죠. 근데 미시간의 여름은 좀 짧은데 올해는 유독 짧은 것 같아요. 벌써 찬바람이 나가지고 모든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도 좀 더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뒷마당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가 저희 남편이 출장을 왔고 제가 따라와서 몇 개월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애들 공원에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서 놀리고서 이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집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미국에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기회가 온 거예요. 미국에 이제 이민 올 기회가 운 좋게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 미국에 가자. 그리고서 이제 왔고 저희가 올해로 8년 차예요. 올해 9월이면. 근데 뭐 솔직히 이민 생활이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또 판단과 생각도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좀 좋은 거를 크게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었을 것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것만 파고 되면 사람이 지금 현재에 만족 못하고 부정적으로 변하니까 여기에 있는 최대한 장점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살았는데 앞으로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생긴다기보다는 닥친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이 장기 출장 와가지고 미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되게 시한부 인생 사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적이고 유한하니까 날짜가 또 그런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